45년 만에 발표된 비상계엄. 그 당시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초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사의가 수용되면서 김 전 장관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참석하는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도 포고령 발표도 김 전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김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계엄을 밀어붙였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했습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활동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명령불령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김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 이후에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도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군 병력의 국회 투입도 김 전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 지시하셨습니까?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장관께 하셨고요. 네. 또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그의 말에 따르면 한마디로 허수아비였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 계엄이 선포된 사실도 몰랐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도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거든요. 계속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는 박 총장을 향해 야당은 총알바지로 이 자리에 나온 거냐고, 병력 이동조차 모르는 허수아비를 데리고 회의를 하고 있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대통령 발표까지 계엄 선포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담화 이후 이어진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명령 그걸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한 거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밤 11시 30분쯤 박 총장에게 국회 통제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포고령 내용을 전파하라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 긋는 답변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리에 지금 허수아비가 앉아 있는 거니까 육군참모총장 국회 오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패싱 당하고 총알바지가 되고 있어요. 비상계엄 계획이 계엄 사령관을 비롯해 군 고위 관계자 대부분이 모르는 채로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지휘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문을 전달받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문에는 발령 시간까지도 잘못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문을 받았을 땐 이미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 포고문에는 10시부로 포고를 한다고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발령 시간조차 맞지 않았던 엉터리 포고문, 대체 누가 작성한 걸까요? 이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문을 전달받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미 검토가 끝났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계엄 상황실에서 포고문을 훑어본 박 총장은 검토 과정에서 포고령 발령 시간이 잘못 나와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거기는 2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22시. 그런데 22시 이후에 포고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총장은 빨리 포고령을 선포하라는 대변인실에 연락을 받고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하고 나서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령 시간조차 맞지 않은 포고문의 작성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국방부는 자신들이 작성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관련 안건을 작성한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박 총장 역시 임무수행 명령과 함께 포고문을 받았을 뿐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밝힌 가운데 논란의 포고문 작성자를 둘러싼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이때 병력을 동원한 지휘관들에게도 물어볼 것이 많았습니다만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 사령관은 국방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과 계엄 사령관이 출석할 테니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건데 정작 김 전 장관은 안 왔죠. 두 사령관은 현재 별다른 조치 없이 정상 임무 수행 중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특수전 사령부 예하 공수여단, 이 사령관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등 계엄군 병력을 실제로 동원한 지휘관입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두 사령관 모두 끝까지 국방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야당은 거센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관은 이미 도망간 것 같고 내란에 준하는 계엄에 동원된 지휘관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불출석 배경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MBN에 김 전 장관이 두 사령관은 현행 작전을 지휘해야 하고 자신과 계엄 사령관이 가서 모든 답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전날 저녁까지도 자신이 직접 국방위에 나간다고 했지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면서 차관이 대신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번 사태 이후 두 사령관은 별도로 휴가를 내지 않고 현재 정상 임무 수행 중인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혹시 사령관님 마음이 바쁘신가요? 네, 지금 조금 다른 업무 보고 계셔서. MBN은 두 사령관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전 장관에겐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초 제주를 거쳐 비자가 필요 없는 일본으로 출국하려 했다는 제보를 민주당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가 호주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 함께 모의하고 획책한 김용현 전 장관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런동섭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추가 첩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당초 오전 시간 국방부를 들른 뒤 곧바로 출국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출국 동선은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가려는 경로였다고 박 의원은 MBN에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출국 때 비자가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비행기 편이 많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김 전 장관이 떳떳하게 나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내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도피 시도 의혹이 퍼지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이 제기한 해외 출국설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앞서 MBN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정치 선동이라고 부인한 건데 MBN은 이번 계엄이 정의의 길이었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한여희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비행기표를 예매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MBN과의 메신저를 통한 인터뷰에서 해외 도피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고 관계기관이 소환하면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초법적인 입법 독재로 행정과 사법 체계가 마비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는 공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그러한 배경에 있어서 비상계엄이 건의를 드렸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민 안전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경찰을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후 속내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육군사관학교 신조탑에 새겨진 문구 일부로 계엄이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가 있었지만 정작 이를 주도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여기 불참한 이후 국회가 열리기 1시간 반 전에 사의가 수용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장관이 공석이 된 건 국방부 창설 이래 최초인데 야당의 공세를 피해서라고 하지만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착석하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옆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차관이 장관 자리에 앉으면서 빈자리가 된 건데 국방부 장관 명패는 단상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따져묻는 회의에 이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야당은 어제 김 전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방위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책임을 따져 물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열리기 90분 전인 오전 8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사의 수용을 발표해 출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무적인 선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제거하며 지난 1948년 국방부가 창설된 이후 국방장관 직무대리 체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상 국방부에선 후임 장관이 지명되면 청문회를 거쳐 취임 전까지 전임 장관이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과연 여기 배석한 사람만으로 어떤 현안 질의가 될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김 전 장관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며 추가 현안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도대체 3일 밤 계엄군은 어떻게 돌아간 건지 주진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주 기자, 앞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결국 국방장관이 모두 다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앞서 전해드리긴 했지만요.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박안수 육참총장의 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일 밤 10시 23분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사령관 임무를 맡게 됐다고 듣습니다. 네. 그리고 10시 25분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30분쯤 국방부는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누군지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각 중앙선관위 청사에 계엄군이 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되려는 그 참에 선관위 건물에서 이미 작전이 진행됐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양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네. 10시 50분에 계엄군에 의해서 양구구청이 군사정찰을 점거되었습니다. 즉 계엄사령관의 임명 전후에 이미 작전이 실행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작전은 국방장관이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계엄 때의 작전 지시는 계엄사령관과 대통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국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위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위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위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결국 국방장관이 권한을 위임받고 미리 준비한 대로 진행을 시켰다 이렇게 뭐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국회 진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계엄사령관이 된 박안수는 11시 30분쯤 급히 준비된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그때 서울 인근에 있던 707 부대, 1공수, 수방사 등이 국회로 오고 있다는 사진과 영상이 SNS에 돌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전군의 비상 대기가 떨어졌지만 11시 50분쯤 특전사 헬기가 국회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도 계엄사령관이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당시 수방사령관이 국회 현장에 와서 상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상주를 시킨 상황은 아니고 통화하는 중에 현장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회 사령관급이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당시 국방부에 왔다는 말이 있던데 이때 어떤 말을 하고 갔다고 합니까?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이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 지휘통제실에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군이 국회 하나 장악하지 못하냐 이렇게 경로한 거 들은 적 있습니까? 들은 거 없습니다. 또 질의 중에 계엄 군인들이 사령관들의 지시를 납득하지 못한 듯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방첩사 수사단장 이분이 욕설을 해가면서 결국 이 비상계엄은 해제 의결안이 통과되자 계엄군이 1시 11분쯤 철수하면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군의 명령 불복종, 이거를 참 고맙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 표결 날짜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로 정했습니다. 이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보겠다 이거죠. 민주당은 탄핵안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내란 혐의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날짜가 오는 7일로 잡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토요일 저녁 7시를 전후해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저녁 7시 전후해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 의원 수가 192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탄핵안과 별도로 10일 본회의에선 상설 특검안을 처리합니다. 특검안에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수사 대상에 구체화했습니다.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MB 뉴스 신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윤 대통령 탄핵안과 같은 날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두 안건을 같이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를 하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역풍도 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예산 정국을 고려해 정치권 최대 쟁점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처리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사흘 앞당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같은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7일 그날 같이 추진합니다. 10일로 원래 예정돼 있었던 본회의에서는 예산에 집중하되 국회 통과 조건이 다른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와 묶어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200명이라는 절대적인 숫자가 필요하지만 특검법안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됩니다.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만 전원 참석한다면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이탈표를 막기 위해 아예 불참하자는 전략이 거론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고 이탈표를 기대한다는 전략입니다. 나아가 김 여사 의혹과 비상계엄의 성남 민심을 고려하면 둘 다 부결되더라도 여당에 부담이 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물밑에서 여당과 접촉하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여사 특검법 10일 재표결은 원내 합의 사항이라 일정 변경이 불가하다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 의원 191명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에 보고됐죠. 탄핵 주요 사유로는 내란죄 등을 들었는데 이하나 기자가 탄핵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1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에는 크게 3대 탄핵 사유가 정리됐는데 우선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법적인지 담겼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 발령이 가능하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번 계엄은 어떠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계엄 선포 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내려진 포고령 1호도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시 행정사법의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정치활동에 대한 권한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법 87조 등에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경우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내란죄다.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권은 총기를 휴대한 군병력이 유리창을 깨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인을 체포하려 시도한 것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기 어렵다며 탈당하라고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혼란을 막으려면 일단 탄핵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노력하겠다고만 했죠.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하지 않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틀 만에 한동훈 대표가 범죄자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며 탄핵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작심 비판하며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전략에는 반대하면서 대신 탈당 요구로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용병이 탈당하면 민주당 이중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원희룡 전 장관도 경솔한 언동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 대표를 맹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추 원내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모르게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된 것을 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당내 불통과 친윤 친한 간 갈등만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탄핵이란 표현을 자제해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계엄 사태 이후 연일 대통령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계엄 해제 결의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함께 손을 맞잡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며 압박했습니다. 강소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기를 기대합니다. 평소보다 긴 17분 동안 공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대표는 왕정에 빗대며 윤 대통령의 계엄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전제 군주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역사 앞에 죄인이 되면 안 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표결 직전까지 여야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직 원내대표들에게 특별히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물론 경제 상황 점검까지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탄핵과 퇴진 등 극한 표현을 꺼리며 시민사회와 미묘한 거리두기가 있었는데 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투톱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에게 시민사회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의 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야권 비례연합정당 출범을 주도하는 등 당과 시민사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박 의원은 MBN 통화에서 당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내걸지 않더라도 집회를 연계하는 방향 등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시민단체들은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모레 평소와 달리 국회 앞 집회도 검토 중인데 계엄령 사태 이후 중도 성향의 단체들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결이 된다고 해도 또 한 번 탄핵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외 집회 내지는 시민사회의 결합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태년 의원에게는 경제 상황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MBN에 계엄령 사태가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꾸려질 당내 기구를 김 의원이 이끌 전망인데 민주당은 오늘 당내 비상경제 상황실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해달라는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라는 호칭 대신 윤석열 씨라고 부르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수뇌부 8명을 내란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들의 표현대로 내란죄로 처단하고자 합니다. 진보당 역시 대통령 탄핵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야권의 줄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끔찍한 내란 수괴들이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을 그대로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단 하루도 맘 편히 살 수 없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대통령이란 호칭도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씨는 비정상을 넘은 미친 독재자입니다. 윤석열 씨는 전두환 이래에 정말 있을 수 없는 독재자입니다.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탄핵 소추안 표결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포함한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탄핵안 반대 당론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말을 아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표결에서 이들의 결심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희루 기자입니다. 김재섭, 김상욱 등 국민의힘 소속 초재선 의원 5명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윤 대통령의 진실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후로 당내에서 책임 있는 대답과 신랄한 반성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바람입니다.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임기 단축은 현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의원들이 있었다며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들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탄핵안이 가결되는 만큼 탄핵안 표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국민의힘이 개헌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야당에서 개헌을 주장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주장해왔습니다. 네. 취재해보니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국민의힘 내에선 개헌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상황을 가장 질서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카드가 개헌이란 판단입니다. 대통령의 잦은 사태나 탄핵은 국정 마비는 물론이고 민심과 여론이 더 들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먼저 나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실제로 윤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면 여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책임지고 앞장서서 사태를 수습하겠다, 믿고 맡겨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임기 단축, 개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동의 없이 개헌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개헌안은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즉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고 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이냐인데요. 네. 윤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 여당 내에서 개헌안을 두고 또 개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네. 이럴 경우 여야 논의조차 어렵습니다. 결국 개헌안은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건데 지금은 이런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개헌을 꺼내들기에 좀 이른감이 있다 뭐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직후에 이 계엄령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 직후 한 대표가 가장 먼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위헌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일각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막겠다. 당론에 힘을 실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표도 이런 위헌적 계엄 선포와 탄핵 반대 이 두 사안을 두고 정말 고민이 많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네. 계엄 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보수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선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한 중진은 탄핵이든 잦은 사퇴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보수 집권은 사실상 어렵다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면 민심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지금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란 겁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당이 쪼개지고 정권을 빼앗긴 선례가 있는 만큼 한 대표는 정권은 유지하면서 개헌으로 사태 수습과 민심 회복에 시간을 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반대하지만 이게
탄핵을 하게 되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인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단일 대우 유지될까요?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재표결 때 4표라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탄핵은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건 맞습니다. 다만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국민의힘이 더 뭉칠 수도 아니면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이 이탈을 막는 가장 좋은 선택지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한 대표가 요구한 계엄 사태 관련자 문책과 내각 총사퇴 등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니 여당의 수습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여권 일부에선 군의 물리력 행사도 제한적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 조치였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여당 중진 의원 등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은 면담에서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한 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이자 민주당을 향한 경고성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 속에 사과 등 수습책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걸로 풀이됩니다. 또 국회에 군이 투입되기는 했지만 본회의 개최를 막지는 않았고 군이 실탄은 소지하지 않는 등 실제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는 부분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탄핵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두고 대국민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윤 기자, 어제 여당 중진 의원들에 따르면 대통령이 담화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네, 대통령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반 윤 대통령이 국회 요구로 계엄을 해제한다는 담화를 발표한 이후 그 이후로 추가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임 국방장관 인사를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정 실장도 간략한 브리핑 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젯밤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책을 논의한 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담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대국민 담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만큼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비공식 일정 모두 취소하고 핵심 참모진들과 민심 수습책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여당 의원들 일부는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서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금명간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에 검수완박으로 수사 범위를 벗어났으니까요. 이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는 경찰이 수사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관된 범죄는 직수 범위를 벗어나도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권남용을 먼저 하고 내란죄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인 겁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부 검토 결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앞서 개혁신당 등 야당들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내란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내란죄는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고
직권남용은 직접 수사 대상에 있긴 하지만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 특권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검토 결과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 할 수 없을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도 수사를 시작한 혐의와 연관 범죄라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적용해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지침을 적용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심 총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수사는 진행하자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내란죄 혐의 사건을 배당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면 검찰이 맡아왔고 내란죄 사건에서 경찰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결국 이번 수사는 검찰이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 자리가 공석이죠. 국회목 3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요. 현재는 보통 과반 이상으로 가부를 정하는데 탄핵이나 정당 해산, 헌법 소원 같은 건 3분의 2, 그러니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이번 대통령 탄핵안도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6명만으로 제대로 된 심리가 가능할까요? 헌재에서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고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3자리가 공석입니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 등 3명의 임기가 만료된 뒤 여야가 추천 인원을 두고 다투면서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이상 참석해야 하고 이 중 6명 이상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6인으로는 심리 진행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6인 체제로도 심리 진행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 논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안이 대통령 탄핵 심판인 만큼 9인 체제가 완성돼야 제대로 된 심사와 결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워져 있는 3명 자리에 국회 몫으로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의 재판관을 추천하면 중도 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은 5대 4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현장에서도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행안부 수장은 이상민 장관이죠. 야당은 법적으로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또 다른 장관인 이 장관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모습의 이 장관도 이날만큼은 참지 않으면서 회의장 분위기는 금세 살벌해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행안위 위원들의 현안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는 합니다. 지금 내란의 피의자를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은 여당도 이 장관을 두둔하면서 현안 질의는 소란 끝에 초반부터 파행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구체적인 건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접하는 바람에 당황스러웠고 대통령에게 건의 대신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우려를 표명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선 대통령실로부터 회의록을 받아서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이 장관은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겠느냐고 맞서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이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취소하겠다며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야당은 국회에 출입 통제를 지시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해서도 내란에 가담한 거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조 청장은 포고령에 따랐을 뿐이다. 내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회 통제를 지시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현안질의장에 들어올 때 소지품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조 청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계엄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통제는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포고령에 따라서 제가 서울청장에게 지시한 겁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에 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포고령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고 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포고령 어디에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특히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12.12 군사반란 때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던 것을 대법원이 내란으로 판단했었다며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요.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자들이랑 똑같이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법적인 판단. 조 청장이 고발된 가운데 경찰이 국회의원을 막은 조치가 적법했는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를 전후로, 그러니까 약 1시간 동안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해제하기를 2차례 반복했습니다. 문이 열렸던 31분이 계엄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때 대거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해제를 했죠. 어쨌든 그날 경찰 수뇌부의 판단은 그야말로 오락가락이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국회 출입구를 막아서고 그 앞에서는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빨리 문 여세요. 일반 시민도 아니고 의원님들은 들어가게 해줘야죠. 경찰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0분쯤 지난 밤 10시 46분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먼저 통제를 지시했다가 국회 통제는 위법할 수 있다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된 건 밤 11시 6분부터였지만 30분쯤 후 포고령이 발표되자 또다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전화 요청으로 출입금지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거부를 하니까 포고령이 발령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약 1시간 동안 국회가 2차례 출입 통제됐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계엄사령관의 국회 출입 통제 요청은 공문 없이 구두로만 먼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꼽은 국회 예산 삭감에 대해선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했죠. 이번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계엄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답했습니다.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데 동의하시냐고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데 장관이 동의하시냐고요?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위헌 여부는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조 장관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을 두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의 예산 삭감이 윤 대통령의 말처럼 내란 획책이냐는 질문엔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원래는 이 사안이 메인 뉴스감이었는데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로 곁가지가 돼버렸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대신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또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감사원장 최재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탄핵을 추진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최재해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이 밝힌 탄핵 사유입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방탄을 위해 무고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정 방해와 정권 흔들기가 유일한 목적이자 당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표인 더불어 방탄당다운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쇼를 하는 거 봐. 쇼하지 말고 가요. 왜 쇼해요? 한편 최 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에 위해를 초래했다며 헌재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은 헌법상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지검장 자리는 박승환 1차장 검사가 직무 대리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민감한 주요 사건 수사와 처리에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결과를 낼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탄핵안 통과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떠나기 전 중앙지검의 부장검사 모두와 만난 자리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돌아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박승환 1차장 검사가 이 지검장의 업무를 대신합니다. 조 차장의 업무를 2, 3차장 검사가, 최 부장의 업무를 반부패 3부장 검사가 각각 맡습니다. 중앙지검은 이번 탄핵을 두고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공공수사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번 탄핵으로 중앙지검의 수사가 방해받는 것 아니냐며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친문 적자이자 야권 잠룡으로 평가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독일 유학 중 급거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접견을 하기도 했는데 김 지사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선 탄핵의 시간이라고 하면서도 야권 진영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당초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 독일로 출국해 내년 초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발령 1시간여 만에 SNS에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며 즉각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탄핵의 시간이자 국민의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퇴진에 앞장서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한 건 윤 대통령과 현 정권이지만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국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남을 추진한 김 전 지사는 현재 야권 진영 내 역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일 대우에 힘을 싣겠다 이런 말씀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원외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 한 의원도 MBN에 일단 주말 탄핵안 처리를 지켜보자고 말하며 비상계엄으로 크게 요동친 전국에서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지나 이제는 대통령 탄핵안 발의로 폭풍 전야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을 미국 백악관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강영구 특파원, 백악관은 이번 탄핵 발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숀샵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 국민이 이번 사건을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미동맹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회복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외신들도 탄핵안 발의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해외 언론들도 탄핵안 발의 소식을 일제히 머릿기사로 상세히 보도하며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탄핵안 절차와 정당별 의석수를 상세히 분석하면서도 결과는 불확실하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미관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 집권기에 진행되어 온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강화 노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칼럼을 통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자본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숨은 영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건 18년 만입니다. 바이든 정부와 미국 언론에서 계엄에 대해 비판적 메시지가 나오자 미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장관 후보로 예비역 대장 출신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를 41기로 졸업하고 육군 참모차장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가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추고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고 밝혔습니다.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하여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건 이례적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장수 장관 이후 18년 만입니다. 미 국무부에서 계엄 선포가 심각한 오판이었다고 평가하고 미 언론에 바이든 정부와의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을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최 후보자를 지명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따른 다른 나라들의 서둘러 입장 발표와 달리 이웃나라 중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죠. 외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중국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던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我可以在这里重申，中方注意到了有关情况，对于韩国的内政不予评论。 이런 중국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중국의 오랜 외교 원칙 중 하나가 내정 불간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미국 대선 과정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다고 판단되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만과 홍콩 문제에 대해 서방 국가가 언급할 때 발끈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个别国家借有关的司法个案干涉中国内政，抹黑和破坏香港法治。 중국이 그간 민주주의를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해온 만큼 이번 사태를 자국 체제의 이점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는 정치권만 마비시킨 게 아닙니다. 이 전에는 예산안도 대폭 감액이 됐죠. 업무가 사실상 올 스톱되는 분위기에 정부 부처는 당혹감이 가득합니다. 동해 가스전 탐사만 해도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시추선이 도착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90% 이상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동해 심해 탐사를 위한 시추선은 다음 주인 오는 10일 부산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추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첫 시추에만 수백억 원이 투입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선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 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설상가상 대통령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된 상황이어서 예산안 협상을 통한 자금 확보는 묘연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원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민주당은 믿지는 장사라고 비판하면서 금융 지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밸류업 정책 역시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에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용산만이 아니라 정부 기관들의 이 리더십은 이미 없어진 거거든요. 본인들이 아무리 뭘 하겠다고 얘기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계엄 사태 여파에 정책 추진력이 급격히 줄고 내각 총사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정부 부처들은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이어지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철도노조가 예고대로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X를 비롯해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60%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도권 전철도 낮 시간 운행 간격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열차 운행이 많이 준 상태입니까? 네, KTX를 비롯한 일반 열차는 평소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평소의 22%로 뚝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열차가 띄엄띄엄 운행되는 탓에 대합실은 기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고 일부 시민들은 예매한 표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편했죠. 예매를 미리 해놨는데 그 기차가 취소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예약해야 됐는데 좀 알맞는 기차 찾기가 힘들었어요. 열차 운행이 줄어든 건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최소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 4조 2교대 전면 실시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참가율은 22.1%로 작년 9월보다는 소폭 높고 2019년 11월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예, 수도권 전철도 운행이 줄었다면서요. 네, 일산선, 과천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가는 노선도 역시 코레일이 운행 주체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역시 일부 감축 운행됐는데 우려와 달리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낮 시간대에는 운행 간격이 크게 벌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파업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평소보다 앞당겨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일찍 나왔어요. 집에서 한 8시에 나와서 신길역에서 여기 왔는데 뭐 별로 기다리지 않고.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수도권 전철 운행 주체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사측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만큼 협상이 결렬되면 출퇴근 전철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이번 계엄 사태 때 발표된 포고령 5조 내용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이 처단이라는 표현에 반발해 의대 지원을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대통령 퇴진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자 색출도 요구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첫 입장은 대통령 퇴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사 포고령에 5번째 항목을 집어넣은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고령 제5조에는 사직 전공의 전원이 48시간 내 돌아올 것과 이를 어기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습니다.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의협 비대위는 출범 직후 계속 요구해온 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조만간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인데 후보자 5명 모두 강경파로 분류돼 현 기조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도 계엄령의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유일한 대화 창구인 의계특위까지 흔들리면서 의대 증원은 물론 비급여, 실손보험 등 다른 개혁안까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민주노총이 탄핵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암호화도 되지 않은 상태로요. 공인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유출인 거죠. 오늘 하루 동안에만 4천 통의 문자를 받은 의원도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개설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108명 의원 명단이 적혀 있고 개개인의 이름을 누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가 자동 생성됩니다. 암호화도 안 된 채 휴대전화 번호도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조직적, 집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의원당 수천 통의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고 협박 전화도 계속 걸려온다는 설명입니다. 아예 휴대폰을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거는 이게 정말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민원을 접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신속 심의를 벌였습니다. 방심위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링크를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다는 게 방심위의 판단입니다. 방심위는 신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통위에 행정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 여파에 울상입니다. 오늘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 방침을 내놨지만 계엄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은 줄고 환율은 또 오르고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식당가 골목입니다. 회식과 모임이 많은 연말 대목이지만 갑작스런 계엄 사태로 매출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0 정도 나왔는데 300만 원 더 큰 문제는 계엄의 여파로 소비 심리 자체가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입는 예약마저도 취소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연말 분위기가 아예 없어요. 아예. 계속 나는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입니다. 지난 2일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민생 토론회를 연 지 하루 만에 계엄을 선포한 건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의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되고 있어 중소기업들도 경제 상황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시세로 이제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다 보니 더 이제 달러 강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말 그대로 사오는 가격 자체가 높아지는 거고 중소기업한테는 부담은 좀 더 민감하게. 불경기에 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말이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영웅 군단의 국가대표 이루수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과 입단 협상에 나서는데요. 한솥밥을 먹던 김하성, 이정우처럼 빅리그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신영빈 기자입니다. 다음에 만나 뵙게 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환한 웃음으로 팬분들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계약으로 이렇게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KBO 이루수 수비상을 받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각오를 밝혔던 김혜성.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리그 30개 구단에 김혜성과 내년 1월 3일까지 협상이 가능한 비공개 경쟁 입찰 포스팅을 공시하며 본격적으로 꿈을 향한 도전에 나섭니다. 2년 연속 리그 최고의 이루 수비수로 꼽힐 만큼 뛰어난 수비력부터 유격수는 물론 외야수도 소화하는 유틸리티 능력. 언제든 베이스를 훔칠 수 있는 빠른 발과 프로 통산 3할 타율의 정교한 타격까지. 메이저리그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김혜성의 포스팅 소식에 수만 개의 좋아요가 쏟아질 만큼 미국의 관심도 뜨거운 가운데 이루수가 필요한 시애틀 메리너스부터 키움 선배 김하성의 샌디에이고와 이정후의 샌프란시스코가 유력 행선지로 꼽힙니다. 포스팅에 성공하면 메이저리그 사관학교 키움 출신의 5번째 빅리거가 되는 김혜성도 같은 내야수인 김하성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입니다. 언제나 하성이 형을 생각하면서 항상 존경하고 워낙에 옆에서 지켜봤을 때 배울 게 많다 보니까 김혜성이 선배 김하성의 4년 2,800만 달러를 뛰어넘는 계약으로 꿈의 무대를 밟을 수 있을지 야구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아르헨티나 프로축구에서 환상적인 바이시클킥 골이 터졌습니다. 공을 띄우는 터치도 거꾸로 뛰어올라 선보인 슛도 정말 예술이네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대체로 5mm 정도로 적겠고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3cm, 그 밖에 내륙으로는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강원 영동에 이어서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대구가 2도, 전주와 창원은 3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더 떨어지면서 오는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